친정, 현재. 엄마 팔순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정말 건강하게 잘 사셔서 감사해요. 고맙구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장모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는데 다 보고 가셔야죠. 그래, 혹시 알아? 오늘 큰언니가 올지? 그랬으면 정말 좋겠구나. 네 언니만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친정의 아픔은 3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와 갑자기 사라진 큰언니의 부재였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지금까지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라져서 우환이 더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큰 형부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현순이가 어디서 죽었다면 부고 연락이라도 올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누나는 정말 왜 집을 나갔을까? 난 아무리 이해해도 안 돼. 형부한테도 정말 아무 말 없었어요? 30년 동안 연락하면 오지 않았어요? 나한테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마찬가지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희 가족들 모두 기절초풍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 잘들 살았어요? 시간 맞춰 잘 왔군. 오느라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어떻게 된 거야? 누나,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살았던 거야? 그 전에 모시고 온 분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군데? 아빠! 여보. 잘들 지냈냐? 당신 팔순 축하하네. 엄마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인데? 왜요? 아빠 다시 만나니 민망해서 그래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30년 만에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모셔왔고? 나 아버지 모셔오느라 늦었어. 엄마가 버린 아버지 다시 모셔오기까지 31년이 걸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엄마가 버리고 왜 모른 척이야? 설마 그날 일을 다 잊은 건 아니지? 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데? 차근차근 설명해봐. 아버지가 30년 전에 왜 사라지셨는지, 내가 왜 이제 나타났는지 엄마한테 물어봐. 그만하자. 어쨌든 이렇게 돌아와서 고맙구나. 아빠는 아니겠지? 엄마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현순아,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모른 소리를 하는 거야? 매형은 이 모든 일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말라는 누나의 당부가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모시기까지 힘들었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흥분들 하지 마라. 형부의 말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부모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저와 오빠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모시게 됐다는 거야? 엄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몰랐다. 그 뒤로 소식이 없었으니 그냥 집을 나간 걸로만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너무한 거 맞아. 엄마 어쩜 그러고도 뻔뻔하게 우리 보면서 웃고 울면서 지낼 수 있었어? 아니, 큰언니 찾겠다고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엄마는 은근히 안 나타내길 바랬던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했어. 선택은 현순이가 한 거야. 나도 엄연한 피해자라고.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지. 그동안 왜 우리한테 숨기고 살았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봐 그랬어요? 너희들한텐 미안하다. 아빠도 잘하신 건 없지만 엄마도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매형은 왜 우리한테 이 모든 걸 숨겼어요? 그게 무슨 흠이 된다고 숨겼어요? 내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야. 누나가 바랐을 뿐이야. 난 누나의 의견을 존중했어. 오빠는 잘못 없는 형부한테 왜 그래? 형부,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신 거 맞죠? 순덕이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이자 고모, 삼촌이니까. 그래,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시작된 것 같구나.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었어. 모든 걸 잊고 새로 살고 싶었어. 그 마음뿐이었다. 친정, 30년 전.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만나? 자네면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까지 키운 나는 뭐가 되는데? 누가 산다고 그래?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요? 아니, 순덕이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자네가 말하지 않으면 순덕이가 알 일도 없어. 난 평생 그 여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용서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언제적 일인데 지금까지 그럴 거야? 그러면서 순덕이는 왜 키웠는데? 왜? 순덕이 키우는 걸로 복수라도 하는 거였어? 그래요. 그 여자가 버린 자식 내가 키우면서 고소했어요. 됐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와서 다시 자기 자리 찾고 싶대요? 당신 그 여자 만나러 가면 집에 영영 돌아오지 마요. 난 내 새끼들하고만 살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 너가 제가 누구 딸인데요? 점점점. 엄마, 내가 누구 딸이냐고. 잘난 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너만 와? 지금 애들이 문제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이해할 나이가 됐지. 넌 네 엄마 딸이 아니다. 그럼 난 누구 딸인데? 네 아빠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엄마다. 뭐라고? 나 혼외 자식이었어? 그때는 사정이 있었다. 사정은 무슨 사정? 그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는 바람에 나랑 결혼하게 된 거잖아. 당신 가족이 전처 죽었다고 속이고 순덕이를 나한테 맡긴 거잖아. 잘만 키워주면 바랄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우리 자식으로 호적 올리고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다시 달라고 하진 않을까?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당신 집에도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잖아. 그게 벌써 35년 동안 반복된 삶이야. 이래도 나만 나쁘다고 할 거야? 그래서 자네 원하는 대로 집이고 땅이고 다 자네 앞으로 돌려줬잖아. 내 앞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뼘 없이 다 줬잖아. 그럼 제 생모는 어디 있어요? 그걸 왜 여태 숨기고 사셨어요? 너 뺏길까봐 그랬다. 넌 내 자식이니까. 그 여자도 그걸 알고 자네한테 요구한 거 없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만 보여달라는 이유가 뭔데? 도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곧 죽는다잖아. 죽어가는데 얼굴 한번 못 보여줘? 엄마와 자식 간인데 그것까지 막아야겠냐고. 그럼 당신이 나가. 난 내 새끼들하고 살 테니까 그 여자 마지막까지 잘 보내주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하지만 현순이는 안 돼. 현순이는 내 새끼야. 그 여자가 나왔어도 물고 빨고 아프면 뛰어다닌 게 그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도 나랑 살면서 힘들어 했었잖아. 뻔히 그 여자 살아있는 거 알면서 나 몰래 만났었잖아.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미련 없어. 나가버려. 그걸 말이라고 해?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 거냐고. 내 생각은 안 해?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하고 산 내 마음은 왜 몰라주는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가. 현순이는 죽어도 안 돼. 내 앞에서 못 들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고 뭐가 안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나만 모르겠어요? 난 엄마 딸로 태어나고 엄마 딸로 큰 줄 알았어. 그런데 날 낳아준 생모가 따로 있었단 말이야? 아빠는 왜 그동안 숨기면서 생모를 만났어?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엄마도 그래. 전처가 죽고 버린 딸을 왜 키워? 처녀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는 거다. 현순이, 네 생모 보고 싶은 거야? 그래, 너도 어미가 됐으니까 내 마음 이해하지? 낳았다고 부모 아니다. 정작 기른 사람은 나야. 너도 네 아빠처럼 그 여자 만나고 싶으면 나가. 엄마! 너는 몰라. 내 심정 몰라. 한 번씩 그 여자 만나오면 네 아빠 마음 못 잡고 헛개비처럼 구는 거 옆에서 보는 게 지옥인지. 그래도 나한테 엄마 엄마 하면 자식 셋 중에 제일 잘하는 너 보면서 견디고 살았다. 그러고 산 거야. 아빠,
그 여자 어딨어요? 현순아! 네가 보고 싶다면 내가 데리고 가마. 네 엄마 마지막 너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다. 경찰서 30년 전 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지고 6개월 뒤 큰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간 뒤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형부가 집에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덜컥 겁이 나면서 형부에게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가지고 간 것이 있나요? 휴대전화라든가. 늦가을이라 외투와 지갑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들 저녁밥을 먹이고 있던 참이었는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퇴근하는 길이었고 엄마가 안 온다고 아들이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들은 남은 저녁을 먹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금방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 후 기다렸는데 자정이 지나도 안 와서 그때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잠시 시댁에 간 줄 알았어요. 언니는 가끔 시댁에 말없이 다녀오곤 했으니까요. 함께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언니가 단순히 시댁에 가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전화하면 형부가 언니가 마트에 갔다, 미용실에 갔다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집에 있고 외투와 지갑만 들고 나갔기에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 전화도 받았다고 했어요. 언제 받았나요? 실종 이틀 후 엄마 곧 집에 갈 테니까 동생하고 잘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댁에는 없기에 친구 집에 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실종됐다고 해도 회사를 빠질 수 없었기에 지내다 보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CCTV가 잘 보급되고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를 나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큰언니를 증명할 지갑은 들고 나간 시간이고 휴대전화는 놓고 나갔기에 연락할 방법이 더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걸려온 전화를 확인했지만 그마저 땡땡의 시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였고 이것에 대한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큰언니의 실종 1년이 되었어도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난감합니다. 땡땡씨 일대를 뒤졌지만 별다른 단서도 안 나옵니다. 그 후에라도 집에 연락 온 것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 가족 모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왜 같이 안 오셨나요? 아이들 돌봐야 해서 집에 있습니다. 현덕 씨도 신혼인데 고생이 많네요. 남편이 다행히 이해해줘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부군을 얻으셨네요. 이렇게 실종이 되면 찾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언니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간 거니까 작정하고 수무려들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니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를 예뻐해 주었어요. 맞벌이 부부라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 조카를 키우는 것을 진심으로 대하였어요. 그런데 자식까지 놔두고 사라졌다니 이상하군요. 그렇다고 단순 가출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실종이라 하기엔 연락이 왔던 상태라 힘드네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좀 찾아주세요. 조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눈물 닦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간혹 가족들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잘 가는 곳이나 집 주변도 살펴보시고요. 식당 29년 전. 이제 가야 하지 않아? 아빠는 왜 안 가는데? 난 이미 쫓겨난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가 하던 식당 운영하겠다는 거야? 네 엄마 마지막 유언이었잖니. 이 가게 팔아서 너 주라고. 근데 네가 안 갖는다며. 내가 이걸 왜 받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모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평생 너를 그리워하다 간 사람이야. 평생 날 키워준 사람은 우리 엄마야. 아빠도 잘한 거 없어.
한 번 떠난 여자 왜 만나? 내가 모질지 못해서 그러지. 한서방이 기다리는데 안 갈 거야? 네 아들은 어떻게 하고? 당분간 맡아달라고 했어. 아빠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죽는다고 연락받고도 6개월이나 더 살다 갔어. 그동안 아빠 엄마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했지?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을 해. 그나저나 너는 언제 한서방에게 말했냐. 너 찾는다고 난리라던데. 나도 모르겠어. 아빠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안 돌아갈 거야. 현순아, 내 생사는 그이만 알고 있게 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곧 이쪽으로 이사 온다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아빠 데리고 엄마한테 갈 거야. 아빠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네 엄마가 기다린다. 아니, 안 기다릴 거야. 기다렸으면 엄마가 있는 병원도 아는데 왔겠지.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현덕이와 현철이하고는 다르게 생각했던 거야. 나도 알아. 엄마가 좋은 사람인 거. 그래서 난 더 아빠를 데리고 갈 거야. 가자, 아빠. 난 네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다. 당분간 네 엄마와 나도 시간이 필요해. 같이 살면서 내가 힘들게 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더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라도 가라고 하지 않아. 3년 후.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여기는 왜 자꾸 와? 그래, 현순이 어미는 잘 살고 있는가? 네, 이제는 집사람 찾는 일도 그만두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긴 처제하고 처남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언제까지 집사람만 찾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처제는 간간히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네가 현순이 좀 꼬셔서 데리고 가게나. 안 간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 근처로 이사 와서 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잠이라도 집에서 자. 그러다 아빠 나 모르게 사라지면? 그땐 난 진짜 고아야. 하나뿐인 딸 고아 만들고 싶어? 네 엄마가 있는데 무슨 고아야? 네 엄마가 들으면 그간 키운 정에 서운해한다. 그러니까 잘 알면 같이 들어가자. 응? 그래요, 아버님. 이곳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돌아간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난 이곳 말고는 갈 데가 없네. 그러지 말고 자네라도 현순이 데리고 가. 살아있다고 알려만 줘도 괜찮지 않은가? 당신 나 만나는 거 집에 알리면 진짜 도망갈 거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로 드릴까? 하하하. 우리 집 국밥이 최고지. 편한 자리에 앉아요. 제가 손님 맞이할게요. 아서라. 넌 한서방이랑 좀 쉬어. 당신도 잘한 거 없는 거 알지? 이거 키워주신 장모님한테 죄 짓는 거야. 아무리 아버님이 불안하다고 당신까지 이렇게 나와 사는 건 옳지 않아. 나도 알아. 근데 난 늦은 것 같아. 뭐가? 엄마한테 용서할 시간을 놓친 것 같아. 지금 찾아가면 병면밖에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아빠 혼자 독거노인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자 할 때 따라 나섰어야 해. 이게 뭐야? 어디에도 환영받질 못하고 있잖아. 수빈이는 외할머니 잘 보여주고 있어? 아들 걱정되면 이러지 좀 마. 걱정하지 마. 2달마다 꼬박꼬박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해줘서 좋다. 고마워. 그 생모라는 분 6개월 간병하면서 뭔가 당신을 변하게 만든 거야? 모르겠어. 나도 내가 옳은 판단이 아닌 거 아는데 아빠 곁을 떠나기도 그렇다고 엄마한테도 달려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아직도 혼란스러워. 그 6개월의 간병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겠다. 아마 나도 너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달랐을 것 같다. 당신 그거 알아? 아빠가 여기 있을 때만큼 엄마랑 살 때 웃는 걸 못 봤어. 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어색한 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세상 편안한 표정이야.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행복을 찾은 사람처럼. 요양병원 5년 전. 엄마가 여긴 웬일이야? 이렇게 둘이 숨어 지내니 좋았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면 그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한서방이 알려줬구나. 왜 여태 연락하지 않았어? 그날 엄마가 모지게 말했다고 이러는 거냐? 엄마가 되어서 그런 말도 못해?
그런 거 아니야. 연락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어쩜 네 아빠랑 똑같냐. 늘 말할 기회를 놓쳤다고 변명만 하면 다 되던? 엄마도 그지 아빠 안 찾았잖아. 그래서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냐? 그래 잘했구나. 그럼 영영 사라지지. 왜 살아있는데. 이젠 아빠 반병생 되니까 간병하기 싫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연락한 거 아니잖아. 오지랖 넓은 그 사람이 알아서 연락한 거라고. 네 아빠 상태 어떻다고 하든 곧 원장 선생님 오실 거야. 김분방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세요? 하긴 이렇게 사모님도 오고 따님도 있는 것 좋으시죠?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길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내려가면서 뇌출혈이 왔어요.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수술은 잘 됐지만 아마 편마비를 앓게 될 겁니다. 왼쪽 손, 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은 안 될까요? 이 상태로는 재활도 불가능합니다. 좀 더 지켜본 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따님 연락처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왜 여기에 온 줄 혹시 아시나요? 20년 전에 엄마가 지내다 돌아간 곳이에요. 아, 그랬군요. 제가 여기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요양원 시절이었나 보군요. 그 여자 여기서 죽었냐? 엄마. 아무튼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아버님 의식도 대체로 또렷하시고 지금은 일시적 실어증을 보이시는데 이건 자꾸 말을 시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당분간은 우리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 후 입원 절차 밟겠습니다. 그럼 밖에 담당 간호사가 있으니 상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김만복 씨, 너무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족들이 왔으니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따 입원실로 올라가면 진료가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이 꼴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안 그래도 가려고 한다. 너는 집에 안 올 거냐? 아빠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가? 엄마랑 네 동생들은 생각 안 나든? 특히 막내는 너 찾는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다. 막내한테 미안해서라도 연락은 줘야 하지 않아? 어딘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30년이나 지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엄마도 당분간은 말하지 말아요. 네 아빠 이 꼴로 누워있으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여자 못 잊어 여기까지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놔?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래서 내가 너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네 아빠 성격 닮은 네가 흔들릴까 봐.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어쩌라고. 넌 그게 키워준 어미에 대한 대답이냐? 몹쓸 것. 당신이 왜 왔어? 아빠, 말할 수 있어? 놀라게 왜 입 다물고 있었어? 왜 그랬겠냐? 네 엄마 속 터져 죽으라고 그런 거지. 그래, 그 여자가 죽으면 남겨준 식당도 갖고 죽은 여자 발자취 따라오니 줬수? 왜? 그때 죽어버리지. 살아서 이러고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게요. 이 꼴인 게 미안한 거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온 세월이 미안한 거요. 당신에게는 현순이만 자식이요. 현덕이랑 현철이는 남의 자식이요. 애들은 잘 있지. 25년 만에 만난 부인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게 전부요. 애들은 당신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죽은 듯이 지내요. 차라리 잘 됐구먼. 나 같은 사람은 아빠 자격이 없지. 알긴 아세요. 안다면 다 정리하고 돌아와요. 내가 돌아갈 때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아, 마음대로 해요. 자식 하나 잃고 남편 잃었다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 테니 차라리 나타나지 마요. 그리고 너도 지금 따라 나설 거 아니면 오지도 마라. 좀 더 고민해보고요. 고민? 무슨 고민? 다 죽고 없어진 다음에 오게? 그것도 좋겠구나. 동생들도 다 죽고 없어지면 그때 나타나서 혼자 살면. 엄마, 그렇게 좀 말하지 마.
나라고 마음 편하게 지냈을 것 같아? 왜 편하게 못 지내? 네 엄마가 준 식당 네 아버지란 인간이 운영하면서 잘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가족들 모르게 하고 사니 좋더냐? 행복하더냐? 친정 1년 전. 엄마, 올해 생신은 단출해서 미안해요. 대신 내년에 구순이니까 제대로 해드릴게요. 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구순까지 바라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엄마는 몇 해 전부터 생신날만 되면 이러더라. 생일이고 뭐고 다 귀찮다. 엄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런 말하면 서운하지. 서운한 마음 안 들게 백수까지 누리셔야 해? 징그러운 말 하지도 말아라. 이럴 때 언니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건지 모르겠어. 숨은 건지 죽은 건지 알기라도 하면 답답할지라도 않겠네.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건 없어? 이제 경찰서도 그만 포기하래. 언니 담당했던 경찰도 이미 퇴사했어. 30년 가까이 사라진 가족이면 어느 정도 포기하래. 자기 가족들이 사라졌어도 그런 말이 나왔을까? 아무튼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하고는. 사진 속 언니 모습 말고는 기억도 가물가물해. 근데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아는데 형부는 왜 안 오는 거야? 바쁘다고 하더라. 그리고 수빈이 유학 보내고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 엄마 없어도 잘 큰 수빈이도 대견하고 유학까지 보낸 형부도 대단한 사람이야. 매형만한 사람 없지. 자기 부인이 사라졌는데도 처가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 중요한 이야기야? 네 아빠도 네 언니도 사라진 세월이 30년이다. 인제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대? 그래, 어떻게 놓자는 말이 나와? 엄마도 이제 지친다.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연락 없는 거 보면 필시 죽었어. 그래서 두 사람의 공동장례로 보내줬으면 한다. 난 반대야. 두 사람 죽었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분명 살아있어. 언제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럴 건데. 엄마, 아빠는 왜 집을 나갔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집을 나갔냔 말이야. 그래, 나도 전부터 묻고 싶었어요. 이제는 속 시원히 말해보세요. 나도 모른다.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연락 한 번은 했을 것을. 어디 연락 한 번 오든 그냥 우리가 싫어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싫어 떠났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아빠는 뭘 숨기고 있길래. 나도 모른다니까 왜들 이래. 제일 알고 싶은 사람은 나다. 네 아버지 집 나간 것도 억울한데 네 큰딸까지 사라져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엄마만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놓아주자는데 너희들은 왜 못 놔?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와서 포기하는 건 아니야. 요즘은 과학으로 찾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포기 안 해. 못 해. 그 두 사람이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이리 어미 속을 어지럽게 해. 이날까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죽었거나 집에 올 마음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할 만큼 했어. 그만들 하자. 30년 가까이 봐온 엄마의 태도가 아닌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찾고 기대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이제 와서 장례를 치르자는 말에 저와 오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근히 서운한 감정도 들고 알 순 없지만 엄마가 뭔가 저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아파져 왔습니다. 속 시끄럽다. 그만들 가라. 내년 생일에도 시끄러우니까 넘기자. 엄마, 이상하게 왜 이래? 엄마 나이에 이렇게 정정하신데 왜 자꾸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 엄마한텐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손주들도 있어. 그런 약한 말 이제는 하지 마. 나 속상해. 너희들이 뭔 죄겠니? 다 이 못난 내 탓이지. 엄마,
진짜 자꾸 이러면 나도 안 온다. 친정, 얼마 후.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도 놀라운데 두 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편마비가 되신 아버지가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끝내 받아주지 않던 엄마마저 아빠가 돌아가신 얼마 후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두 분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작년에 엄마가 합동장례식을 치르자고 할 때 해야 했어. 엄마는 다 알면서 우리한테 끝내 숨긴 거야. 요즘 세상에 배다른 자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밀로 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 언니도 마찬가지야. 그걸 알았으면 우리한테라도 알려줬어야지. 너희들에게는 미안하다. 정말 할 말이 없다. 당연히 할 말이 없겠지. 그래야지. 그래. 아빠랑 도망가서 살았던 세월이 좋았어? 그 아줌마가 물려준 가게에서 행복했어?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챙겨주던 언니는 어디 간 거야? 언니도 끝내는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를 줄 몰랐던 것뿐이야. 그리고 5년 전에 아빠가 사고를 당하면서 아빠 간병하느라 나도 정신이 없었어. 누나, 그건 변명밖에 안 돼. 엄마는 6년 전에 아버지를 찾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던 거지. 그리고 이제 와서 다 털어놓는다고 해결될 건 없었어.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었으니까. 그걸 왜 세 사람이 판단해?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가족이 뭐 이래. 가족이라면서, 한 식구라면서. 결국 엄마 아빠 다 돌아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야? 엄마 배에서 안 태어났다고 언니가 우리 언니가 아니야? 우린 가족이야. 그걸 왜 혼자 고민하고 판단해? 현덕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빨리 두 분이 돌아가실 줄 몰랐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두 분이 같은 공간에 묻히시게 됐잖아. 엄마 우리한테 내색은 안 해도 아버지 많이 기다렸어. 대문도 못 잠그고 날쌘 날도 많았어. 누나가 조금이라도 우릴 생각했다면 말해줬어야 오라. 매형도 그렇고요. 미안하네. 처남 처제. 이 사람이 하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당분간만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 되는 줄 알고 나 역시 기다렸던 거야. 그 결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저지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어. 언니와 아버님 찾는 일을 진심으로 대하였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 상황에 할 말이 없어. 형부가 아셨을 때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줬다면 저는 기다렸을 거예요. 언니는 이제 와서 집에 왜 왔어? 아빠가 죽어가는 거 보니 장례라도 식구들 곁에서 지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런 거라면 소원대로 잘 됐네. 자식들 다 있는 집에서 마누라 얼굴까지 보고. 엄마도 힘드셨겠지만 아버지도 편하게 살진 못했어. 두 여자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어하신 분을 그렇게 매도해야 속 시원하겠니? 누나가 할 말은 아니지. 이건 아버지가 직접 해명해야 옳은 일이었어. 그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만 하고 돌아가시면 남은 우리에게는 미안함이 없다는 거잖아. 난 아직도 혼란스러워. 엄마밖에 모르고 사신 줄 알았던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까지 엄마한테 맡기면서 서로 만났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모두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결국 마음의 빚은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나도 떠날게. 또 어딜 도망가려고? 이제 다 끝났으니 홀가분하게 혼자 도망가겠다고?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남은 시간만큼 우리 곁에서 미안해하며 지내. 또 말없이 사라지면 그때는 정말 언니 안 봐.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야. 그건 현덕이 말이 맞아. 우리 나이가 이제 60대야. 다 늙어서 지난 과거 따져서 뭐 하자 그래. 누나도 이제 우리 곁에서 편하게 지내. 현덕이 저것이 말은 저렇게 모질게 해도 얼마나 누나를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알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찰서며 실종센터 다니면서 찾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사라지면 그건 현덕이를 죽이는 일밖에 안 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어떻게든 아빠를 끌고 왔어야 했어. 30년이란 시간이 흐를 줄은 정말 몰랐어. 언니가 왜 울어? 정작 가슴치고 통곡해야 할 사람들은 조용한데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울어?
언니, 너는 앞으로 울지도 마. 그냥 우리 곁에서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 그게 언니 너한테 해주는 우리의 벌이야. 친정, 1년 후 첫 제사. 엄마, 아빠, 그리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세 분 함께 식사는 처음이죠? 우리 아버지 웃고 있는 거 봐라. 양옆에 되어자 끼고 좋아 죽는다. 그러게,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아빠. 언니, 뭐라고 불러야 해? 앞으로 합동으로 제사 지낼 건데 호칭은 있어야지. 글쎄, 너희들이 알아서 불러.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겠니? 맞아. 처남하고 처제가 알아서 불러. 그럼 큰엄마라고 하자. 어차피 누나 어머니시니까 우리한테는 큰어머니지. 엄마, 그렇게 불러도 서운하지 않죠? 설마 우리가 큰어머님이라고 했다고 서운해요? 오빠는 알면서 물어? 엄마가 평소에 좀 아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엄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큰어머님이 고아롯 혼자신데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도 60 넘어 큰어머님을 만나서 낯가지럽기는 한데 어쩌겠어. 누구라도 챙겨줘야 저승이 편하다는데. 아니지.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정말 고맙다.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이 빚 다 못 갚겠다. 정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 1년 동안 죄인처럼 사는 거 지켜보면서 힘들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울지 말랬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세 분의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울면 안 되지. 그러게, 우리 누님은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많았지. 언제 마르나 했더니 이제는 대놓고 시네. 저와 오빠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연도 기가 막힌데 이제는 진짜 돌봐줄 사람이 없이 무덤만 있다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고민 끝에 저희는 큰언니에게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한날에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지내자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미안한 마음이 더 큰 언니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희는 우격다짐으로 부모님의 첫 제사이자 세 분의 합동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맛있게 드시고 가셨을 거야. 우리도 배고픈데 뭐 좀 먹자. 앉아. 국 데워올 테니까 다들 자리 잡고 앉아.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앉아 있어. 언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말에 거역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했지? 귀찮으니까 형부 곁에 앉아서 먹기나 해. 그래, 우리 처제 기분 나쁘게 하면 음복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고. 누나, 매영,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중요한 말이니? 그래, 우리 벌써 주눅 들어 있는 거 안 보이나? 현덕이랑 상의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요. 우리 삼남매 함께 모여 삽시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언니 또 이상한 마음 먹고 이상한 행동할까 봐 불안해서 안 되겠어. 부모님 이 집도 다 정리하고 우리들도 다 정리해서 작은 빌라 하나 사서 옹기종기 모여 살자고. 외곽에 3층짜리 빌라 하나 사면 우리 삼남매 나눠 쓰고 돈벌이가 있어야 하니까 남은 집은 세를 놔도 되고. 아니, 언제 그런 생각들을 했어?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형부,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내 언니 안 잃어버리게 내가 데리고 살 거예요. 그러면서 구박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견이 있겠니? 그저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그만이지. 이러니까 조금은 어렸을 때 단합 잘 된 삼남매 같네. 그러면 각자 집들 정리해보고 모인 돈에 맞춰보자고. 너무 외곽은 새들이기도 힘드니까 그래도 도심에서 덜 떨어진 곳으로 알아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만족할 만한 곳으로 정할 테니까. 우리 자식들 명절 때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녀도 되겠네. 특히 우리 손주들 힘들게 돌아다니는 거 싫었는데. 우리가 셋이니 각자 손주들도 함께 봐주면 좋잖아. 우리 며느리 애들 셋 놓느라 힘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져야 요즘 할아버지 소리를 듣지. 그나저나 우린 뭐하라고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큰언니 빼고는 오빠랑 나 3명씩 많기도 해라.